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한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언제나 그랬듯 주제 먼저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섞인 걸 나누어 보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끓는 점차 이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쭉 정리를 해봤었죠. 그 물질의 특성을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섞인 걸 나눠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먼저 첫 번째 핵심 증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하면 여러분들이 증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거든요. 증류라고 하는 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각각 냉각해서, 자, 액체를 기화시켜요. 끓여서 기화시켜요. 기체로 각각 끓어나오는 걸 냉각, 차갑게 냉각해서 각각의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증류 방법을 선택하는 혼합물은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주로 이용을 하고요. 끓는 점이 좀 너무 차이가 적게 나, 끓는 점 차가 작은 액체 혼합물이야 라고 할 때는 순수한 액체를 얻기 위해서는 얻어진 액체를 다시 증류하고 다시 증류하고 해서 여러 번 이 증류 방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순수한 액체 혼합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비슷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혹시 증발이랑 증류랑 똑같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 계실까봐 증류랑 증발을 조금 구별을 우리 친구들이 해두셔야 하는데, 소금물을 예로 들면 소금물을 가열해서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액화시켜서 물을 얻는 건 증류가 돼요. 그쵸? 근데 소금물에서 물을 날려서 수증기로 날려보내고 소금을 얻는 건 증발이에요. 증류하고 증발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소금물에서 물을 내가 원해요. 나 물을 얻고 싶어요. 물을 끓여서 기체로 날려서 그걸 다시 냉각시켜서 물을 얻으면 그건 증류고, 소금물에서 나 소금을 얻고 싶어요.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게 바로 증발. 증류, 증발 살짝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핵심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러한 증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리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부터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핵심. 물과 이탄올 혼합물의 분리 알아보도록 할 건데,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증류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끓어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증류 장치를 이용해서 이걸 할 거예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넣고 끓임쪽을 넣어줍니다. 끓임쪽의 경우는 확 끓어서 넘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입구는 고무마개로 막아주는데, 구멍 뚫린 고무마개를 이용해서 그 구멍에 온도계를 꽂아주고 온도 변화 측정을 할 거고요. 가지 쪽에 고무관을 연결해서 마지막에 유리관 연결을 한 다음에 실린더 쪽으로 연결해서 그 실린더는 찬물에 담긴 비커에 넣어줍니다. 그 차가운 물에 의해서 차가워진 기체가 냉각되어서 액체로 모이는 증류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그래프, 우리 과학은 그래프 좋아한다 그랬죠? 과열 곡선으로 나타내 줄 건데요. 처음에 가열을 할 때는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에탄올이요, 약 78도에서 끓거든요. 78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할 거고, 온도는 조금씩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 조금씩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액체가 기체로 끓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원래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 변하는데 다 사용돼요 라고 했는데, 왜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땐
물과 섞여 있는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땐 살짝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약간 올라갈까요? 기본적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이 구간에서 혼합물 상태잖아요. 그쵸?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고 온도도 조금 올라갈 거예요. 혼합물이어서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그 구간에서 약간 변하는 그 구간에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니까 그때 우리는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는 거고요. 에탄올이 거의 다 분리가 되고 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조금 아까 미처 끓어 나오지 못한 하도 물이 방해를 해서 못 나온 에탄올이 조금 끓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구간에서는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일 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은 물이 끓을 거예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물이 끓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100도에서 물이 끓어 나와서 우리는 물을 분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에탄올과 물 혼합물에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실 수가 있고요. 기억해 주실 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주고 각 구간별로 해석하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내용 잘 해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핵심. 소주꼬리 원리와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살펴보시면 소주꼬리의 원리 보시면 소주꼬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는 만들어 먹었어요. 무엇을? 술을. 막걸리라고 해서 탁주를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렇게 곡물을 발효해서 얻은 탁한 술은 물, 에탄올, 고체 물질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곡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탁한 술을 소주꼬리 아래쪽에 넣고 끓여줘요. 아래쪽에서 끓여주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누가 먼저 끓어 나올까?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다가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아서 액화되게 되고 그 액화된 맑은 술이 또르르 떨어져서 한쪽으로 모이게 소주꼬리 자체가 그렇게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맑은 술을 따로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자, 여러분들 에탄올이 많이 포함되면 많이 포함될수록 농도가 진하다 독한 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증류를 여러 번 한 술이 되게 독한 술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알면 안 되겠지만 간혹 이렇게 뭐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다, 뭐 몇 퍼센트의 술이다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게 몇 번 증류하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증류주의 경우는. 자, 그리고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하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씌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닷물이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되게 되면 물이 수증기로 기화를 하겠죠. 그렇게 기화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그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장치, 쌤이 비닐하우스 같다 그랬지? 그 장치의 위쪽 표면에 닿게 되면 물방울로 액화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실제로 가보시면 되게 습습한 거 느끼시죠? 그런 상태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벽을 타고 쪼로로로 흘러내리면 가장자리에서 그 물을 모을 수 있게 해줘요. 그 물을 모아서 식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냥 바닷물은 소금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물질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짜서 그걸 먹으면 오히려 더 탈수가 일어나는데 그걸 물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치, 증류를 해서. 자, 물을 얻으면 증류라고 그랬죠? 소금을 얻는 게 아니라 증류를 해서 물을 얻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식수로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물이 부족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지구의 어마어마한 면적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 바닷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돈을 크게 많이 안 들여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바닷물을 식수로 만든다면 참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주꼬리 원리와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활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핵심. 원유의 분리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게 되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류가 되게 되는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위쪽,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증류탑은요, 위로 길게 높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증류탑에 원유를 바글바글 최대한 끓여서 보내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에탄올 물 끓는 점 혼합물 분리했을 때 끓는 점 이용해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되어 나왔죠. 이 원유 분리도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끓는 점 이용한 거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석유가스가 제일 위쪽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쪽으로 구멍 하나 뚫어서 그쪽은 석유가스 나오는 걸 해주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영하 42도에서 한 1도 정도 그렇게 나타나요. 가정연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아래쪽에 휘발유, 자동차 연료로 또는 화학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휘발유가 나오고, 그 밑에서는 비행기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 그 다음 화물차 연료인 경유, 그 다음 선박의 연료로 사용이 되는 중유가 분리되어 나오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아스팔트 도로 포장재에 사용하는 게 밑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몇 번째 층에서 어떤 게 분리되어 나와 걔네들이 끓는 온도가 몇 도에까지는 기억 못 하셔도 핵심 포인트는 증류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고요. 온도가 낮은 쪽에서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나와요. 석유가스가.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아스팔트가 제일 아래쪽에서 나와요 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핵심. 뷰테인과 프로페인 분리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뷰테인, 프로페인도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예 중에 하나인데,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섞인 혼합 기체를 분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기체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영하 42.1도, 그리고 뷰테인의 끓는 점, 무슨 기체 프로페인이 어떻게 끓겠어, 그치? 프로페인이 끓는 점 생각해보면 끓는 점이 영하 42.1도에 그때 끓어서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뷰테인은 끓는 점이 영하 0.5도예요. 그러면 영하 42.1도의 끓는 점을 가진 프로페인이 끓는 점이 낮은 거다. 영하니까. 그러면 프로페인이 먼저 끓겠구나 라는 걸 살짝 기억을 하시면서,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기체가 섞여 있는 이 두 개의 기체가 섞여 있는 공기를, 혼합 기체를, 공기라고 하면 이상하겠다, 그렇죠? 혼합 기체를 어떻게 합니까?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어 놓고 소금이 섞인 얼음에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잠깐만, 소금이 섞인 얼음은요, 원래 얼음은 0도에서 녹죠. 그런데 소금을 섞어주게 되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20도까지 낮아져 있는 소금 섞인 얼음에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섞인 혼합 기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영하 42.1도에서 끓어버리는 프로페인은 어떻게 돼요? 영하 42.1도에서 끓는데 영하 20도면 이미 끓어 있는 상태죠. 그냥 기체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끓는 점이 영하 0.5도인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면 끓는 점이 영하 0.5도인데 영하 20도면 어떻게 돼? 끓지 못하고 액체가 되겠죠. 뷰테인은 액체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영하 20도 상태로 만들어서 뷰테인은 액체 상태로,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로,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인 핵심 정리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들을 살펴봤어요. 조금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증류라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냉각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 살펴봤죠? 소주꼬리 원리, 바닷물에서 식수업기, 원유의 분리 및 이용, 그리고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끓는 점차 이용한 겁니다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특징들 연결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